그 동네가 아직 있을까? 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니, 가봤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뭘. 안녕하세요. 돌다리 동네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돌다리 동네 책방 저희 추억의 이야기에 함께 초대된 책은 백수린 작가의 에세이 아주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느낌입니다. 오래된 기억과 지금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쓸모와 효용으로 재단되지 않고 세월과 묵직함으로 차분하게 기억 속에 가라앉은 오래된 집에 대한 단상. 얼마 전 60년도 더 전에 떠나오신 엄마의 오래된 고향을 아무 목적 없이 찾아가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이 책의 이야기와 만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골라보았습니다. 그 동네가 아직 있을까? 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니야, 가봤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뭐. 엄마는 20대에 떠나온 고향집에 대한 추억을 나에게 별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추억은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 기억들이었을 뿐. 사람과 기억이 사라진 집에 대한 그리움은 사실 별반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정작 엄마의 어린 시절이 묻어있을 한 번도 안 가본 그 집을 궁금해했던 것은 내 쪽이었지요.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가볼까? 라고 권했던 것도 나였고 실제로 자차를 운전하게 되면서부터는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워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는 뭐하러 거길 가, 구질구질하기만 하지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구질구질한 기억. 사실 나 역시 어릴 적 살던 동네에 대한 추억은 그다지 찬란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이리저리 구부러진 골목들이 옹색한 담장을 끼고 그칠 듯 이어져 있고 또 그 너머엔 지붕 낮은 좁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재개발 이전의 서울 어느 동네. 아파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동네에 대한 기억은 작은 방 안을 밝히던 촉낮은 전구의 칙칙함처럼 그냥 무채색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딘가를 찾아가는 길에 우연히 접어들었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라는 것을 한 박자 늦게 깨닫고 도로명 주소만큼이나 변한 옛 주소 번지수 자리를 기억해내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동네의 풍경을 휘휘 둘러볼 때까지만 해도 말이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오히려 다 사라지고 변해버린 옛 동네에 대한 묵은 기억들이 저릿저릿 가슴 한편에 계속해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어렸던 나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울퉁불퉁한 그 골목을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빠져나올 때 오히려 시원한 마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귀가 잘 안 맞아 늘 덜컹거리던 창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밤이면 철사고리를 엉거주춤 걸쳐놓고 잠들었던 파란 대문. 왜 그 시절의 대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은 좁고 낮게 만들어 놓고 정작 큰 대문은 이삿짐을 옮길 때에만 열어젖히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쓸모있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새 집으로 간다는 것에 마냥 부풀고 세련된 미소가 새어나왔었는데 그 이후 편리하고 세련된 새 집의 기억은 정작 내 살아온 이야기 중에 그다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내가 머물렀고 기억했고 교류했던 대부분의 공간이 집이 아닌 다른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학교라든지 직장 혹은 친구들과 어울렸던 번화가라든지 오히려 내 기억 속에 칙칙하고 톤 다운된 그 울퉁불퉁한 골목과 삐걱거리는 좁고 불편한 옛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더 군불 연기 같은 기억들이 눈가를 맵게 만드는지. 집이 삶의 공간이고 어떤 공간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장소가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감으로 각인되는 기억들의 중첩 때문이라는 작가의 말이 깊이 공감되었던 건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옛 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그에 덧붙여 그 집을 둘러싼 사람들의 기억도 함께 소환되면서 흡사 먼지 앉을까봐 곱게 덮어놓은 보자기를 들추는 것처럼 그때 이웃했던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유난히 잘 넘어지던 어린 시절, 하굣길에 바닥에 굴러 무릎이 깨진 채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불러 아이고 아이고를 연발하며 다친 무릎에 약을 발라주던 문방구 주인 할머니. 방금 딴 풋고추 5-6개를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며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날을 곤란하게 했던 뒷집 아주머니. 전혀 다시 불러들여 기억할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던져놓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훅 밀려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자리마다 놓인 뜻밖의 행운과 불행, 만남과 이별 사이를 그저 묵묵히 걸어나간다. 뜻밖의 이야기들이 그때의 추억으로 쌓이고 그 추억은 흩어지고 이어지며 참 질긴 기억의 끈앞으로 늘어져서 어느 순간 의도치 않게 휙 당겨지면 자제할 겨를도 없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봅니다. 그 대부분은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후미지고 변변찮은 기억들인데 말입니다. 비슷한 연장일까요?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무용한 것들에 대한 애착을 유별나게 갖곤 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나이 탓인지 살아온 시간의 팍팍함에 대한 보상기전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작고 보잘것없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한 유난스러운 애착은 가끔 내가 생각해도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병을 좋아해서 버리지 못하고 모아놓는다는 작가의 취향은 어찌나 나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어째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죄다 하찮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들 뿐인 걸까? 하지만 이제 나는 쓸모없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므로. 어쩌면 이런 생각은 제목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가 숲을 지킨다는 장자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지요. 사람들이 쓸모 있는 것의 쓸모만을 알고 쓸모없는 것의 쓸모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철학가. 쓸모없는 것의 쓸모라. 얼핏 말장난 같은 장자의 말은 요즘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쓸모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쓸모와 효용이라는 물감으로 짙게 덧칠한 색안경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빛깔들. 이것이 오히려 더 유용하고 깊은 쓸모를 가진 것은 아닐까. 훑어읽기로 책장을 넘기다가 움찔하며 다시 되풀이 읽어보았던 구절들은 딱 내 생각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아 불편한 집을 쓸모와 무쓸모로 나누지 않고 시간이 담겨있는 추억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 맥락이었겠지요. 내가 새삼 엄마의 옛집을 가보고 싶어 했던 것이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내 옛 골목길을 눈어림으로 더듬어 보는 것은 모두 작가가 표현한 대로 이곳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90이 넘은 엄마가 거동을 못하시게 된 이후에야 결국 마음먹고 물어물어 찾아가 본 엄마의 동네. 워낙 오래전 주소라서 지금은 찾기 어렵지만 마을 어귀에서 다리를 건너서 언덕을 끼고 왼쪽으로 돌면 나오는 그 집은 대충 이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마의 동네는 더 이상 엄마의 기억도 아니고 엄마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내가 찾아본 골목길과 허물어져가는 담장 어귀에서 젊은 엄마는 어린 나의 손을 붙잡고 내 옛 기억 속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물지 않는 바람이 살고 있는 엄마의 집은 도통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만큼 그대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